유독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이야 우리가 다 아는 바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 지난 정권입니다. 지난 정권을 응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른바 이제 그게 지난 정권에 대한 응징이 이제 정권 교체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계엄 탄핵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이 강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아마 광주 지역은 굉장히 높잖아요. 생각보다 지난 대선 때보다. 네. 지난 대선 때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어요. 되게 호남 지역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여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대체 TK에서는 왜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투표율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저는 뭐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네. 보수가 분열됐다는 거. 지금 뭐 보수 뭐 홍준표 뭐 전 후보라든지 뭐 한동훈 뭐 다들 좀 뿔뿔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K 민심, 영남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그쪽을 고향이라는 걸 무기로 해서 또 파고들었으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죠. 예, 계속 뭐 황교안 후보도 이번에 출마했습니다만 부정선거를 걸고 부정선거 사전투표하면은 이게 제대로 투개표할 때 뭔가 부정이 있을 거다. 또 본투표까지 한 일주일 가까이 묵혀두니까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본투표에 가서 하겠다. 최근의 주요 선거 투표율입니다. 지금 요 파란색이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 첫날이고요. 그리고 요 까만색 이 칸이 사전투표 첫날, 둘째 날을 다 합한 누계이고요. 그리고 이 점선이 이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21대 대통령 선거죠. 근데 요 직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15.61, 그런데 이 둘째 날 31.28, 그리고 최종 67%가 나왔고요. 네, 좀 길었던 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좀 보면 첫날 17.57, 그리고 둘째 날 36.93, 그리고 최종 77.1%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 높았다. 그때도 이 굉장히 이 높은 이 투표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거든요. 첫날 사전 투표율이.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최종 투표율은 77.1이 나왔던 20대 대선을 넘어설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넘어설 수 있다. 오늘 사전투표이지만 또 평일날이거든요. 네. 과거 사전투표 이틀째는 되게 토요일이 많았거든요. 아하. 평일날이 많고 네. 아까 최 교수님 얘기했듯이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내란 종식이냐 독재 괴물 정권 출현 저지냐 이게 구도가 분명해요. 제가 며칠 전에 비행기 탔는데 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와서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셨어요. 네, 우는 걸 봤어요. 그럴 네. 정도로 지금 걱정을 이번 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서 지난 대선 때는 77.1%였는데 네. 제가 뭐 조심스럽게 전망하면 이번에는 80%가 넘지 않겠느냐. 지금 TK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심이 적은 것도 있죠. 보수가 분열됐으니까. 네. 하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는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사전투표가. 그게 높이 나온 수치가 네. 영남 지역을 저는 자극한다고 봐요. 그래서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80%가 넘을 가능성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80%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사전 투표율을 좀 이 전국적인 사전 투표율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지역별로 어디는 좀 많이 나오고 어디는 좀 안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첫날부터 긴 줄 광역시도 중에 TK 뺀 15곳에서 사전 투표율이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20대와 21대 사전투표 첫날 하루치일 때 투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위에 있는 게 회색이 20대고요. 이 밑에 있는 진한색, 이 남색이 요번 21대 어제 있었던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입니다. 근데 쭉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독 이 파란색이 길게 나온 데가 있죠. 아까 말씀 중에 나오는 광주, 전북, 전남은 20대보다도 더
높았다. 32.1, 32.69, 34.96이었다. 그 위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막대 그래프가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창열 의원님, 유독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이야 우리가 다 아는 바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 지난 정권입니다. 지난 정권을 응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른바 이제 그게 지난 정권에 대한 응징이 이제 정권 교체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계엄 탄핵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이 강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아마 광주 지역은 굉장히 높잖아요. 생각보다 지난 대선 때보다. 네. 지난 대선 때도 다른 지역보다 높았어요. 대개 호남 지역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여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어제 첫날 저 사전투표 저 정도 높은 거는 아무튼간에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그런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응징하려는 그런 지역적인 이 얘기가 이 표심으로 지금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제목에도 나와 있죠. 반면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 경북은 사전 투표율이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구. 지난 20대에서는 15.43이었었는데 이번엔 13.42예요. 경북 보겠습니다. 지난 20대에서는 20.99였었는데 이번엔 16.92가 나왔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대체 TK에서는 왜 지난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투표율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저는 뭐 두 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하나는 네. 보수가 분열됐다는 거. 지금 뭐 보수 뭐 홍준표 뭐 전 후보라든지 뭐 한동훈 뭐 다들 좀 뿔뿔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K 민심, 영남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그쪽을 고향이라는 걸 무기로 해서 또 파고들었으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죠. 예, 계속 뭐 황교안 후보도 이번에 출마했습니다만 부정선거를 걸고 부정선거 사전투표하면은 이게 제대로 투개표할 때 뭔가 부정이 있을 거다. 또 본투표까지 한 일주일 가까이 묵혀두니까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본투표에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상당히 좀 영남 지역이 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또 낮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투표에 가서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회복한다. 그렇죠. 호남은 결집하는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편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영남 지역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조금 전에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괴문서가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괴문서 믿지 말고 꼭 사전투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번에 보니까 최창일 교수님. 네. 선거 이 중간에 선거 운동 기간에도 물론 그러긴 했습니다만 계속 뭔가 괴문서 가짜 뉴스가 막 도는 것 같아요. 뭐 전 그런 것도 받았었는데 기표소에서 자기 걸로 자기 도장으로 찍어야지 기표소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문화가 점점 혼탁해지는 거로 봐야죠. 그리고 이 선거 문화가 혼탁해지는 이유가 일단 정치적 양극화라는 게 있고 진영 간의 대결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유권자들도 이게 분열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지금 자꾸만 제가 말씀드린 게 계엄 탄핵이라는 게 워낙 사실상 거의 전무한 거거든요. 45년 만에 처음 계엄이라는 게 이제 불법 계엄을 선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 문화가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거라서 그 틈을 타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괴문서도 그렇고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보건, 환경, 위생 이런 것들도 이게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게 기생하는 거 아닙니까? 창궐하고 이러는 건데 전 거기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문화 자체가 그리고 극우 세력 뭐 요즘은 극우라는 이 선거 막판에 가면서 그런 프레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극우와 또 이쪽에 또 상당히 또 좌쪽의 이 양극단의 정치 세력들 그 유권자의 분열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고 결합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자기 도장 찍으라는 게 무효거든요. 그렇듯하게 들리잖아요. 내 도장 찍으라는 게 그런 틈을 타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건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네. 우리 정치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